네, 안녕하세요. 매주 금요일 밤 11시부터 12시 여러분들의 계좌를 책임져 드리는 김쌤, 오늘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는 그래도 지난주보다는 좀 나았던 한 주가 아니었나 싶어요. 많은 종목들이 올라왔고 지수도 생각한 것보다는 강하게 반등을 해주는, 특히 기관과 외국인 메이저 수급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줄 수 있는 상태로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느꼈던 스트레스보다는 덜하지 않을까. 그래도 시장에 반응해서 올라온 종목도 있지만 반응하지 못한 종목도 당연히 있기 마련입니다. 자, 그러한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시장에서 소외감을 받다 보니까 굉장히 힘드실 것 같은데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그 소외감 확실하게 저와 보학생이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자, 이번 주 우리 시장이 어땠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한 전략, 여기서 더 사야 할 것인지 여기서 손절을 해야 될 것인지 이것을 정할 수가 있겠죠. 자, 이번 한 주의 시장을 우리 최보 학생이 정확하고 깔끔하게 정리해 왔다고 하니까요. 자, 우리 시장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요일 한밤의 기막힌 투자 우리 김쌤 김태성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1시간 동안에도 이번 주 시장 분석을 철저하게 해드리면 물론이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종목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는 종목 상담 시간도 가져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방송 말미에는 여러분들이 저희 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주된 이유죠. 블라인드 추천 종목까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하락장 속에서도 계속해서 가는 종목은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을 잘 선정하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김쌤이 노란톡에서 계속해서 이 깜짝 선물로 주셨던 종목들이 이러한 장세 속에서도 꾸준히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종목들 내 포트에 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늘 방송 1시간 꼭 시청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도 참여하시면 이러한 종목들 장중에도 받아가실 수 있는데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는 방법 빠르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한밤 김쌤 검색하셔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나는 검색어 입력 조금은 어렵고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QR코드도 준비했습니다. 현재 화면으로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휴대폰 카메라만 드셔서 이 스캔하시면 자동으로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누르셔서 들어오시면 편안하게 들어오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방법 중에서 내게 더 손쉽고 잘 맞는 방법 선택하셔서 지금 빠르게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중에도 다양한 투자 전략이나 시장 대응 방법도 알려드리는 건 물론이고요. 또 깜짝 선물 같은 종목도 계속해서 이 무작위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주시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세 속에서도 나는 안정된 투자 생활 하고 싶다. 방송에서 보는 우리 김쌤과 24시간 투자 생활 좀 같이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빠르게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번 주 시장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먼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코스피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세에 인해서 이 상승 마감하면서 3,180선에 안착했습니다. 3,190선에 근접한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오늘 코스피 전일 대비 0.73% 상승한 3,188.73의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 역시 전일 대비 0.35% 오른 977.46의 장을 마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의 수급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429억 원과 7,371억 원 순매수했고 개인만이 8,948억 원 순매도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다음으로 본격적으로 LG화학의 차트 살펴보겠습니다. LG화학의 주가 오늘 종가 기준 3.61% 상승한 83만 2천 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LG화학과 관련된 이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로벌 투자은행 크레디트 스위스 CS의 매도 리포트 여파로 LG화학의 주가가 연일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CS가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 LG화학의 투자 의견을 매수에서 매도로 내리고 목표 주가는 130만 원에서 68만 원으로 대폭 하향 조정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CS의 애널리스트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을 앞둔 시점에서 투자자들이 큰 폭의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모 회사를 살 이유가 없다. 업종 내에서 가장 비선호 종목이다라고 밝혔습니다. CS는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LG화학 지분율이 현재 100%에서 70%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내다봤는데요. 이 LG화학이 배터리 자체 조달 압력을 받는 가운데 3분기 설비 투자 확대 혹은 인수 합병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이 투자금을 마련하려면 지분 매각이 불가피해 보인다는 게 이 리포트의 핵심이었습니다.
이러한 CS의 매도 리포트 여파로 LG화학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면서 최근 며칠 들어서 LG화학의 주가가 계속해서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코스피 시총 순위도 3위에서 5위까지 밀려났는데요. 외국인은 LG화학을 유가증권 시장 순매도 1위에 두기도 했고 공매도 거래도 따라서 많아졌습니다. 사실 LG화학의 LG에너지솔루션의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CS의 보고서 내용은 새삼스러운 사실은 아닙니다. 작년 9월 LG화학이 배터리 사업 물적 분할을 추진할 때부터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이 같은 불만들이 이미 터져나온 바가 있는데요. 이러한 반발에도 물적 분할이 작년 10월 말 이루어졌었고 또 이후 석 달여 동안 LG화학의 주가는 70% 가깝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미 경고가 나왔던 내용이었던 만큼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크게 놀랍지는 않다는 일각의 반응도 있습니다. 국내 증권사들은 각자 제시한 목표 주가를 계속해서 유지한 채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급락의 원인이 목격됐다기보다는 CS의 보고서 내용으로 폭락한 만큼 다시 반등하는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LG화학의 주가도 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조심스럽게 지켜보는 게 좋은 만큼 잠시 후 이어질 우리 김쌤의 조언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좋은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차의 차트 지금 살펴보고 계신데요. 현대차의 주가 오늘 기준 5.22% 상승한 24만 2천 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등 자동차 관련 종목들이 오늘 강세를 보였는데요. 4개월째 박스권에서 맴돌던 현대자동차의 주가가 드디어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만 파운드리 업체 TSMC가 차량용 반도체 생산을 크게 늘리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미국 상원의회에서 전기차 보조금 관련 법안이 통과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주가가 크게 반등한 이유는 현대차 주가를 짓눌러왔던 반도체 부족에 대한 문제가 좀 해소되면서 공장 가동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까지 좀 겹치고 완성차 업계 공장 휴업이 잇따르기도 했는데요. 주요 업체들이 생산 재개를 공시하자 투자 심리가 되살아나면서 현대차뿐만 아니라 자동차 관련 종목들이 잇따라서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또 미국 자동차 회사인 제너럴 모터스도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가동을 멈췄던 한국 공장을 비롯해서 전 세계 공장을 다시 가동한다는 소식을 밝히면서 자동차 종목들이 오늘 계속해서 가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의 수급도 살펴보겠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각각 751억 원과 195억 원 순매수했고요. 외국인이 홀로 858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다음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차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준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주가가 1.95% 하락한 12만 500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불만족스러운 1분기 성적표를 받아들였습니다. 예상보다 부진한 이 실적을 기록한 데 이어서 회사 주가도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진한 실적 탓인지 주가 흐름도 좀 신통치 않은데요. 최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주가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널뛰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17만 원을 넘나들던 모습과는 달리 현재 주가의 흐름이 그다지 좋지는 않은데요. 고평가되어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서 공매도도 급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성장세까지 그렇게 어둡지는 않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주가도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 바로 SM입니다. SM의 차트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SM의 주가 전일 대비 0.59% 상승한 42,800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SM 엔터테인먼트에 관련된 이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 따르면 SM 엔터테인먼트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와 네이버와 지분 매각을 논의 중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거래가가 출렁이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소식에 SM과 자회사인 SMCNC가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는 모습도 보여졌습니다. 장중 4만 5천 원까지 올라서 52주 신고가를 새로 쓴 후 상승폭을 일부 반납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는 SM 엔터테인먼트 지분 인수전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서 SM 엔터테인먼트의 다양한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하이브, YG 엔터테인먼트 등 3자 동맹을 공고히 하고 있는 네이버 또한 이 강점을 SM 엔터테인먼트에 굉장히 어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SM 엔터테인먼트 측은 아직 확실한 보도 자체는 사실 무근이다라고 일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네이버의 SM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지분 투자설은 꾸준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약 1,000억 원 이상을 네이버가 SM엔터테인먼트에 투자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새로운 인수자로 뛰어들면서 SM엔터테인먼트 지분을 둘러싼 인수액은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이 대형 기획사인 SM엔터테인만큼 앞으로의 흐름도 우리 김쌤과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시장 분석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엎치락 뒤치락 오르락 내리락 하는 흐름이 계속됐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이 실제 시장뿐만 아니라 우리 투자자분들의 마음도 같이 출렁이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이제 내일부터 주말이 시작되고 또 다음 주에 새로운 시장이 열릴 예정이니까요. 이 편안한 주말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 김쌤과 1시간 함께 하시면서 마음의 평안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1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인데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지금 빠르게 들어오셔서 다양한 댓글도 남겨주시고 질문도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저와 소통을 하면서 이 여러분들의 질문 중에서 이 질문할 만한 질문은 방송 중에 제가 실시간으로 김쌤께 여쭤보기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뭐 이번 한 주 다행스럽게도 주봉은 양봉, 그죠? 이제 주봉 기준으로 월화수목금 기준으로 그래도 플러스권으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고민이 조금은 내려놓으실 수 있는 그러한 위치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자, 이번 한 주뿐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시장 오를 거냐, 다음 주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오를 거냐 아니면 내릴 거냐, 이것이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그 궁극적인 것이겠죠. 일단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기 이전에 제가 한 가지 이번 시장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이 프랑스 지수를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 우리나라 주식을 하는데 미국도 챙겨보기 어렵고 중국도 챙겨보기 어려운데 너는 왜 오늘따라 갑자기 또 프랑스 지수까지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자, 프랑스 지수가 이번 주 유럽 시장 중에서 가장 강하게 오른 지수가 되었습니다. 자, 왜 그러느냐면, 자, 프랑스 까크 지수라고 해요. 이게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까크 지수라고 합니다. 네. 자, 프랑스 지수가 왜 가장 많이 올랐는지 이 이유가 중요합니다. 프랑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에펠탑이죠. 특히 관광, 명소로 우리의 이미지가 딱 널리 알려져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명품의 나라입니다. 자, 그렇다라는 것은 프랑스가 올라간 이유는 보복 소비 심리가 살아나면서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이제는 코로나19 이전으로 충분히 다시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 그리고 컨택 관련주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시장,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한 흐름이 프랑스 지수를 필두로 미국 시장에서도 나타났죠. 미국에서도 지금 노마스크, 디즈니랜드도 그렇고 스타벅스도 그렇고 코스코라는 마트도 그렇고 이러한 우리가 아는 대형마트라든지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도 이제는 노마스크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7월부터는 이 노마스크 기준에 대한 완화 지침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컨택 관련주들을 필두로 해서 포트폴리오를 빠르게 재편을 할 경우에는 굉장히 다음 주에 시장이 더 재밌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아직까지도 과거의 영광에 묻혀 있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뭐 시젠 이 기업이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수젠텍, 랩지노미스 이런 기업들 나쁘다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실적이 안 좋다라는 것도 아니고요. 대신에 지금 시장의 트렌드하고는 너무 동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시장은 뭐죠? 항공주 올라가죠. 면세점 올라가죠. 화장품주 올라가죠. 코로나19 CMO 관련한 제약바이오 올라가죠. 이러한 종목군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서야 시젠 조정 나온다 그래서 매수를 하고 수젠텍 조정 나온다 그래서 매수를 하고 이러면 절대로 시장의 트렌드, 시장의 속도에 지금은 따라갈 수가 없다.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죠. 시장은 종목별 장세가 앞으로 더 심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지수는 갑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호재가 악재 굉장히 치열하게 부딪히고는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자, 왜냐면 제가 생각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우리나라 대선이 1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대선을 앞두면요.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것 할 것입니다. 저거 할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관련주들이 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을 이끌겠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선을 1년 앞두고 있고 또 두 번째, 미국은요. 바이든 정부의 첫 시작하는 해입니다. 자, 트럼프 정부가 가장 잘했다라고 평가를 받는 게 뭐였냐면 자국 미국 지수의 상승이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 미국 지수가 엄청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바이든 정부로 바뀐 해에 만약에 지수가 밀린다? 그러면 아무리 다른 정책들이라든지 다른 일들을 잘했다 하더라도 굉장히 안 좋은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도 계속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다? 인프라 투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제방송뿐만 아니고요. 많은 매체를 통해서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당연히 노이즈는 있습니다. 테이퍼링에 대한 경계감, 금리 인상에 대한 경계감, 이러한 이슈는 있어도 시장은 간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종목을 잘 골라야 된다. 어떠한 종목? 지금은 언택트보다는 컨택트를 잘 골라야 된다. 자, 대표적으로 보면 제가 지난주에 KPX 생명과학이라는 기업을 블라인드 종목으로 드렸습니다. 제가 그런데 이런 날이 거의 없어요. 무슨 날이냐면 금요일 날 블라인드 종목을 드렸는데 월요일 날 매수하지 말고 종목을 바꾸자라는 이야기 하는 날이 거의 없었어요. 거의가 아니죠. 아예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례적으로 제가 월요일 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블라인드 종목 KPX 생명과학 매수하지 마세요. 왜? 시장의 변화가 엄청나게 빠른데 우리가 앞으로 갈 종목이 안 가는데 그걸 붙잡고 있는 것 자체가 기회비용을 날리는 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KPX 생명과학 제약바이오입니다.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가는 종목이 있고 안 가는 종목이 분명히 있어요. 자, 안 가는 종목은 제가 매수를 하지 말라 그런 것이고 노란톡방에 저희가 왜 자꾸 참여하라고 말씀드리냐면 KPX 생명과학 하지 말고 다른 종목을 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지금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자, 아미노로직스라는 기업을 샀어요. 네, 월요일 날. 자, 월요일 날 장대 음봉 거의 하단 가격에 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최소 5%, 많게는 10% 이상 수익을 냈었어요. 자, 그만큼 시장은요, 지금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안 가는 종목을 붙잡고 가지고 가기에는요, 올라가는 종목군들의 탄력성이 굉장히 높아요. 물론 보유하고 있는 종목군들의 시총 상위 종목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삼성전기 이러한 종목군들을 매도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는 것은 좋지 않은 전략일 수는 있지만 개별주는요, 안 가는 개별주는 정리하고 가는 개별주를 더 사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노란톡방에서 아미노로직스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제가 드렸던 종목이 뭐가 있었죠? RS 오토메이션이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RS 오토메이션은 9,200원, 9,300원대 첫 번째 우리가 한번 진입을 해보자라는 전략을 드렸어요. 자, RS 오토메이션, 제가 무슨 기업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공장 자동화 기기를 만드는 기업이에요. 물건을 잡아서 다음 공정으로 알아서 넘겨주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데 왜 이 산업이, 왜 이 기업이 제가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은 지난주, 지지난주부터 무슨 이야기가 계속 나왔죠? 반도체 증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차량용 반도체가 없어서 차를 못 만들 정도로 반도체 공급이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미 정상회담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그러면 한미 정상회담에서 다뤄졌던 게 뭐였죠? 첫 번째 K제약, 그죠? 그리고 두 번째 K 반도체였어요. 첫날 제약바이오주를 제가 관심 있게 봤었던 것도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변동성이 가장 크게 나올 산업이 바로 제약과 반도체였기 때문에, 그래서 제약 같은 경우에는 아미노로직스를 노란톡에서 여러분들과 공유해서 같이 좋은 성과를 냈었고, 두 번째로는 반도체에 대한 종목들이 움직여야 하는데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지금 상승률, 변동성 기준으로 봤을 때 사실 트레이딩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안 나고 뭐 손실이 난다 이게 아니고, 똑같은 반도체를 했을 경우에 완전히 시가총액 큰 삼성전자를 하는 거랑 중소형 반도체를 하는 거랑 탄력적인 측면에서는 당연히 중소형주가 더 좋을 수밖에 없는 시장이에요.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죠. 종목별 장세. 그렇기 때문에 RS 오토메이션이라고 하는, 자, K반도체 이야기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게 뭐예요? 투자하겠다. 얼마 수십조 원을 들여서 투자를 하겠다. 공장을 짓겠다라는 거예요. 공장을 지으면 설비가 당연히, 장비가 당연히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 안에 들어가는 로봇, 제어, 자동화 생산화 기기 또한 당연히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RS 오토메이션을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했었고, 자, 매수한 이후에 지금 한 7%에서 8% 정도 수익권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드리냐면, 다들 노란톡 메신저에서 갖고 계신 분들 이거 팔아요? 라고 할 때 아니요, 더 사세요 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왜? 시장은 종목별 장세예요. 가는 종목이 더 가는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어느 종목에서? HMM, 그죠? 포스코, 현대제철, 가는 종목이 더 가는 것을 이미 우리는 시장에서 보아왔어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한 번 시세를 내고 그동안 주춤주춤거려서 조정을 받는 종목들, 당연히 실적이 좋거나 향후 모멘텀이 있으면 매수 찬성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가격적인 부분만 생각을 해서 이제는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없는 종목군들을 가지고 있다라면 저는 빠르게 포트폴리오를 정리해야 될 때다. 자, 지금 벌써 노란톡에서 제가 공개적으로 드린 종목이 아미노로직스 그리고 RS 오토메이션 벌써 2개죠.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종목을 좀 많이 드렸어요. 왜냐하면 지난 2, 3주 동안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었을 거거든요. 시장이. 이건 확 밀리는 것도 아니고 오르는 것도 아니고 찔끔찔끔 빠지니까 어느새 마이너스 2%, 3%였던 종목이 다음날 열어보면 마이너스 5%, 7%가 돼 있고, 또 다음날 열어보면 어느새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5%가 되어 있고, 한 번에 확 빠지면요, 대응을 할 수 있는 기회라도 주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어려운 거는 이거예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 조금씩 내려오면서 손실이 계속 쌓일 때가.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종목을 또 하나 더 드렸습니다. 바로 예림당이죠. 예림당이 무엇을 하는 거냐면요, TA홀딩스의 지주사격입니다. 즉 TA항공이 올라가면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림당을 매수를 하신 분들도 현재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고 계실 것이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방송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1시간이라는 이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한정적이에요. 그러면 저에게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을 더 가져가기 위해선, 저에게 더 많은 것을 얻어가기 위해서는 어디에 들어와서 저한테 요청을 해야 돼요? 바로 노란톡 메신저에 들어오셔서 전문가님 오늘 시장 왜 이래요? 이 종목 어떤 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다음 주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한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노란톡 메신저에 어떻게 들어와야 되는지 우리 최보 학생이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지금 바로 핸드폰을 드세요. 핸드폰을 딱 드시고 최보 학생의 말대로 한번 노란톡방에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시작하기 전에 빠르게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실 수 있는 방법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한밤 김쌤, 한밤 김쌤 이렇게 4글자만 간단하게 검색하셔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나는 검색어 입력 어떻게 하는지 좀 어렵고 힘들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더 쉽게 들어오실 수 있도록 QR코드도 준비를 했습니다. 현재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만 갖다 대시면 자동으로 링크 뜨니까요. 그 링크 따라서 들어오시면
보시면 검색어 입력보다 더 쉽게 들어오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금 있다가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시작할 예정이니까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지금 빠르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선정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방송 중에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시장의 흐름이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 밤 11시 방송만으로는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은 정보 다 담아드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중에도 우리 김쌤과 계속해서 만나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빠르게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저 보아캐스터와 우리 김쌤과 계속해서 함께 소통하시면서 투자 생활하시면 보다 더 든든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우리 김쌤이 계속해서 노란톡방에 변화하는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다양한 종목들도 선물로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김쌤이 말씀하셨다시피 가는 종목만 가는 흐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종목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이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사실 안 갈 만한 종목을 금방 손절하고 또 갈 만한 종목에 빠르게 올라타는 거 굉장히 힘든 일이라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군가에게 좀 물어볼 만한 멘토가 있고 누군가에게 좀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 분들은 또 역시나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빠르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우리 김쌤이 계속해서 장중 그리고 평일에도 여러분들의 고민 들어드리고 있고요. 또 종목도 계속해서 선사해주고 계시니까요. 지금 빠르게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앞으로는 제가 종목 상담의 방법을 조금 바꿔보려고 해요. 무슨 이야기냐면 굉장히 짧게 할 겁니다. 한 종목 한 종목 짧게 팩트만 좀 이야기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제가 디테일하게 좀 이야기를 했더니 그 종목 물어보신 분만 봐요. 네, 물어보신 분만 보고 다음 분은 기다리다가 종목 상담을 못 받으면 또 지쳐하시고 고민이 많으시고 하니까 제가 최대한 많은 분들의 종목을 상담을 앞으로는 드려볼 겁니다. 그러다 보면 원래 제가 말이 빨라요. 네, 방송국에서는 시간을 맞춰달라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말을 원래 빨리 하는데 또 많은 분들의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더 빨라질 수 있으니 여러분들의 종목이 만약에 화면에 나온다. 그러면 딴 일 다 제쳐두고 메모를 하세요. 아셨죠? 자, 그러면 바로 가겠습니다. 지금 노란톡방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 자, 메모리 반도체, 그러니까 자동차 반도체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거 앞으로도 그럴까요? 라는 질문이 먼저 왔었어요. 제가 그 질문에 대한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자, 현대차와 기아 오늘 다시 이제 공장을 돌린다라고 했죠. 자, 그렇다는 것은 과연 이들 기업이 일주일 혹은 2주일 자동차 반도체 그 수량을 확보했다 그래서 다시 공장을 돌리는 걸까요? 아니에요. 지금 확보할 만한 방법들을 다 강구했기 때문에 저는 공장을 다시 돌리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반도체 수급에 대한 노이즈는 분명히 있겠습니다만은 충분히 예전보다는 더 많은 수의 반도체를 공급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자, 현대차, 기아 뭐 많은 이유는 있겠지만 기간 조정 잘 받았어요. 충분히 2분기, 3분기, 뭐 2분기는 좀 기대를 내려놔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공장이 좀 쉬었으니까. 그래도 앞으로 더 많이 팔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현대차를 포함한 기아, 현대위아, 현대모비스 이러한 관련 종목들은 홀딩. 저는 이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바로 빠르게 들어가 보면 에코마케팅이라는 종목을 문의 주신 분이 있어요. 27,887원. 너무 디테일하게 적어주셨는데요. 27,900원이라 생각을 할게요. 비중 11%. 비중도 너무 디테일해요. 비중 10%라 생각하겠습니다. 11% 아니에요? 네. 자, 에코마케팅. 대표적인 일은 마케팅이라는 거예요. 사업명의 마케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이 본업보다 더 중요한 건 쿨럭과 오호라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자, 그 마사지 기계 아세요? 쿨럭? 이렇게 딱 붙이면 하는? 네. 그 되게 작아서 네, 얘기 들으니까 알 것 같네요. 요새 SNS나 이런 걸 보면 많이 이제 광고를 하는 제품을 네. 갖고 있어요. 네. 이 에코 마케팅이. 저도 그걸 써봤더니 저도 모르게 막 몸이 막 이렇게 될 정도로 굉장히 굉장히 힘이 좋던데 일단 그 제품 그리고 여성분들은 잘 아세요. 근데 저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제가 공부한 바로 확인한 바로 이 오라라고 하는 이 브랜드가 그 젤네일 있잖아요. 거기서도 오라 네일 유명하죠. 네, 거기서도 굉장히 또 이제 비싼 네. 축에 속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요새는요, 제가 앞서서도 프랑스 지수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이 보복 소비, 그러니까 소비에 네.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렇죠. 사실 이러한 쿨럭이라고 하는 마사지 또 오오라라고 하는 이 젤레 같은 것도 그런 소비가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제품들이에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에코마케팅, 본업인 마케팅도 사실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기업들이 많이 줄였어요. 마케팅 비용을.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좋지 못한 성과를 냈었는데 그러한 부분도 빠르게 회복하고 있고 보유하고 있는 제품들, 쿨럭이라고 하는 브랜드, 오오라라고 하는 브랜드, 저는 충분히 앞으로도 인기리에 지금 계속 팔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이 하반기 실적으로 보답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유 의견 드리면서 1차 목표가는 3만 원. 네, 3만 원 돌파하면 3만 5천 원 그 이상도 간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자, 개인 투자자분들이 중요할 거 목표가와 손절가 중에 손절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목표가는요. 제가 이렇게 말씀 안 드려도 이 정도 오면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파세요. 진짜로 알아서 파세요. 그런데 손절가를 제시드리잖아요. 그 손절가에 오면 알아서 파시는 분을 한 번을 못 봤어요. 손절이란 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이라도 손절가에 오면 손절이 어렵다? 그럼 노란톡방에서 저한테 다시 한번 문의를 꼭 주세요. 자, 손절가는 2만 원 제시드리는데 2만 원 이탈 시에는 다시 안 간다는 건 아닙니다. 갈 때 가더라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다. 네, 그러니까 2만 원 이탈 시에는 제 문의 혹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의 매도를 하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빠르게 가겠습니다. 종근당 바이오 72,900원이라고 해요. 72,900원에 13%. 종근당 바이오 저도 먹습니다. 뭐를요? 락토핏이라고 하는 유산균을 저도 네. 먹어요. 네, 일단 최근에 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좀 높아졌어요. 대부분의 이 건강식을 만들 수 있는 기업들은 각각 흥행하는 제품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뭐 락토핏 때문에 종근당 바이오가 많이 오른 것도 사실인데 여기에 사실 더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아무래도 이 백신, 백신과 관련한 테마와 엮이다 보니까 주가가 한층 더 좀 많이 탄력성 있게 움직였었는데요. 우선은 종근당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안 좋은 뉴스가 좀 있었어요. 몇 가지 제품에 대한 성분 이슈 때문에 판매 금지 처분을 받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모두 상쇄시킬 만큼의 강한 테마가 이제 이 백신과 관련한 테마였기 때문에 지금 차트에서는 그러한 악재가 반영이 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강하게 상승을 할 만한 모멘텀이 딱히 없어요. 만약에 상승을 하려면 스푸니트크라든지 이런 또 코로나 백신 뉴스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저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위치에서는 손절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더 사기도 애매합니다. 그렇기에 일단 보유 대신에 5만 원 이탈 시엔 손절 그리고 상승 시에는요. 종근당 바이오 같은 경우에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한번 움직이면요 빠르게 움직여요. 굉장히 강하게 움직입니다. 뭐 제가 뭐 목표가를 정해드린다 해서 그 목표가까지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8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대 그 이상은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리면서 8만 원 이상 도달 시에는 한번 수익 실현을 해보는 것도 저는 정말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 또 바로 이어서 갈게요. 자, 라온시큐어 4,930원입니다. 라온시큐어 생체 인증 관련한 거죠. 뭐 보안 이쪽이죠. 저는 보안 쪽은요. 안 사셨던 분들 있죠.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네, 보안은 앞으로 여러 가지 테마와 엮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가상화폐 하시는 분들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최근에 가상화폐 가격이 왜 떨어졌어요? 미국에서 중국에서 규제를 한다는 것 때문에 떨어졌죠. 근데 저는 그 이야기가 나왔을 때까지만 해도 별 생각이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가상화폐를 적극적으로 트레이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규제 타이밍에 맞게 공교롭게도 미국에서도 중국에서도 디지털 화폐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뭐 이게 이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일 수는 있지만 가상화폐보다는 역시 자국, 원화, 달러, 위안화 이러한 화폐의 가치를 더 높게 평가를 하는 주체들이 디지털 화폐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또 강하게 했기 때문에 또 이것과 관련해서 디지털 화폐에 관련해서 가장 또 중요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보안 관련주. 그래서 저는 뭐 라운시큐어를 포함한
유사한 이 보안 관련주들은요. 단기적인 시세를 기대를 하시는 것보다 물론 단기적으로 움직일 수는 있어요. 움직이는 것보다는 전체 계좌에서 비중을 한 10% 정도는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라운시큐 오늘 고가에 팔지 못한 게 굉장히 아쉽긴 아쉬울 겁니다. 아쉽긴 아쉬울지라도 저는 충분히 더 가져갈 만한 모멘텀은 있다. 대신에 짧은 수익보다는요. 이게 디지털 화폐라는 것 자체가 새로운 기술이 나타나는 건 아니죠. 기존에 쓰던 화폐를 그냥 디지털로 하는 거라서 빠르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굉장히 제법 또 빠른 시일 내에 나올 수 있으니 저는 더 가져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대신에 전체 계좌에서 비중 10%만 가져가시는 전제 하에 저는 가져가 보시는 것이 좋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빠르죠. 자, 그래도 갈게요. 자, 원익 QNC 29,000원에 비중 30%입니다. 자, 원익 QNC 29,000원에 비중 30% 정말 높게 사셨습니다. 일단 좋은 기업을 산 거에는 좋은 점수 별 5개. 그런데 매수 타이밍에는 저는 별 5개 중에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시세가 나온 종목은요. 기다려라. 언제? 1차는 21선, 2차는 61선에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원익 QNC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 말을 기울이셨더라면 1차 비중 사서 보합권입니다. 보합권. 손실 일 수가 없어요. 그죠? 만약에 2차 매수를 생각하셨다면 밑에다가 더 매수를 걸어놓고 여유롭게 기다리셨을 거예요. 그런데 개인 투자자분들의 가장 큰 실수, 내가 안 사면 꼭 갈 것 같은 마음. 그러나 내가 사면 항상 떨어지는 주식. 이거죠.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주식의 100%는 없어요. 저도 사면 떨어져요. 뭐 저라고 다를 것 같아요. 저도 갈 것 같아서 사면요 떨어져요. 안 갈 것 같아서 안 사잖아요. 네. 뭐 하고 오면 또 상한가 가 있어요. 지금 화가 많이 나요. 화가 많이 나죠. 그럼요. 화가 많이 납니다. 왜 그걸 안 샀을까? 그죠?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네. 전문가라고 해서 그런 종목군들을 무조건 상한가를 먹고 그런 것들을 좋은 가격에 다 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제 제가 숱한 경험을 통해서 지금까지 데이터를 구축해 와본 결과 높은 위치에 사서 더 높게 가는 확률은 많이 없더라. 많이 없더라. 원익 QNC 좋은 기업 좋아요. 안 사고 가면 어쩔 수 없어요. 대신 기다리는 자에겐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볼까요? 자, 원익 QNC 앞전에 시세가 났을 때 기다립니다. 21선 올 때까지 기다려요. 1차 사요. 2차 사요. 그럼 평단이 여기에요. 평단이 여기에요. 자, 어때요? 21선, 61선에서 사서 121선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손절하겠다 마음을 제가 먹으라 그랬죠. 근데 121선 이탈 안 되고 와요. 그러면 어때요? 편안하게 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밀려도 아쉽지만 케어를 할 수 있어요. 왜? 매수가와 그 당시 손절하는 가격의 괴리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고점에서 사면요. 만약에 제가 말씀드리는 그 120선 이탈 때까지 종목이요. 벌써 마이너스 25%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지금 저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손절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 계좌에 마이너스 25% 있으면 저도 손절하기가 꺼려져요. 그게 당연한 심리예요. 뭐 저는 아닌데요. 이럴 수는 있어요. 저는 잘 손절하는데요. 그러신 분 분명히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대다수는 내 계좌에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보유되는 종목이 있으면 처음부터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언제 추매할까? 이게 가장 먼저예요. 언제 손절할까는요. 보기에도 없습니다. 언제 추매해서 평단을 얼마 낮췄을 때 이게 여기에 올라오면 몇 프로 수익이네? 이 생각밖에 안 해요. 그죠? 그런데 제가 이러한 좋은 생각을 하려면 매수 가격이 좋아야 된다. 언제까지나 매수를 항상 높은 곳에 사서 맨날 행복회로만 돌리면서 잠자기 전에 내일은 오를 거야 이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을 할 때는
높은 가격보다는요, 최대한 낮은 가격에 사라. 일단 원익 Q&C 종목은 좋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보유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지만, 자, 종목 선정 별 5개, 매수 타점 별 1, 비중 네. 별 2개. 아이고. 전체 계산에서 비중이 30%예요. 자, 지금은 무슨 종목이 잘 가요? 컨택주가 잘 가요. 반도체 쉬어갑니다. 그러면 반도체는 1차 매수만 한 상태, 10%에서 한 15% 정도만 갖고 있다가 나중에 10%, 15%를 더 살 생각을 하고 있었어야지. 전체 계좌에서 30%를 갖고 있다는 것은 저는 잘못된 비중의 설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제 말이 항상 정답은 아니지만 제가 그동안 겪어오면서 봤더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략대로 하시다면 조금은 더 편안하고 조금은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더라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우선은 보유, 대신에 23,000원이 이탈이 될 경우에는 저한테 한번 다시 문의를 주십사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갤럭시아 머니트리라는 종목이 있는데, 자, 8,064원의 비중 10%, 8,064원의 비중 10%. 자, 볼게요.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종목 별 4개, 매수 타점 별 1개. 자, 시세 났어요. 그럼 언제? 여기서 사는 게 아니고 기다려야 된다 그랬잖아요. 21선에서 1차, 61선에서 1차. 그러면요, 지금 딱 매수 평단이에요. 저한테 질문할 건 저 이거 몇 프로 갖고 있고 얼마에 갖고 있어서 손실 중인데 손절을 해야 돼요? 이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면 손절해요라는 질문이 아닌 이거 목표가 얼마를 잡아야 돼요? 라고 질문이 바뀝니다. 질문 자체가. 아셨죠? 자, 그렇기 때문에 꼭 21선에 한 번, 61선에 한 번 저는 이렇게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할게요. 자, 파밀셀 10% 18,000원 한번 볼게요. 파밀셀 10% 더 가져가세요. 파밀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코로나19 백신 테마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 손절 추매 의미 없다. 그러니까 더 가져가면서 노란톡에서 저하고 이야기하면 된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빠르죠? 물 한 잔 마시고 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일단 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제 종목 상담을 제법 빠르게 하다 보니까 정신없이 좀 아마 흘러가셨을 거예요. 그래도 더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노란톡에서 저하고 소통하면 된다 생각이 들고, 오늘 제가 앉은 의자에서 소리가 좀 나는 것 같아요. 그죠? 방송 통해서도 삐그덕삐그덕 소리가 좀 들린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 부분은 굉장히 죄송하다는 이야기 드리고, 자, 살을 좀 더 빼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아무튼 뭐 일단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좋지만 그래도 앞으로 더 갈 종목이 있다면 사야겠죠. 그래서 앞으로 더 갈 종목, 블라인드 종목을 오늘도 제가 이제 준비를 해왔는데, 자, 블라인드 종목의 가장 백미입니다. 자, 우리 최보아 학생의 힌트를 우선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도 블라인드 종목의 힌트를 준비를 했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예전에 이 종목에 대한 힌트를 준비한 기억이 분명히 납니다. 같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 다른 힌트를 준비하느라 좀 힘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쌤의 이 답변이 좀 필요합니다. 네.
네, 김쌤 혹시 이 응답하라 시리즈 드라마 알고 계신가요? 알죠? 아시는 거 맞죠? 알지만 보진 못했습니다. 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넷플릭스에 가면 이 드라마 이름이 영어로 나와 있습니다. 네. 혹시 그 영어 단어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냐? 응답하라를 영어로 좀 옮겼을 때? 그렇죠. R로 시작을 하는데요. 김쌤 영어 실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유, 모르겠는데요? 모르겠는데요? 오. 아, 그렇다면 김쌤이 네. 모르시다면 우리 노란톡방 분들도 모르실 것 같아요. 제가 좀 야심차게 준비를 했는데 이 넷플릭스를 켜시면 알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응답하다, 이 대답하다라는 뜻이 reply라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제로 넷플릭스에 가면 reply 1997, 1994, 1988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응답하라 이 영어 단어의 첫 글자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이 글자에 대한 힌트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응답하라 시리즈에는 이 세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997, 두 번째는 1994, 그리고 세 번째는 1988인데요. 이 두 번째 글자에 대한 힌트는 이 두 번째 시즌에 대한 힌트가 되겠습니다. 1994, 맨 마지막 글자가 뭐죠? 1994. 일부러 모르시는 척은 아닌데? 4. 영어로 뭘까요? 포 그냥 말하는 그렇죠. 거죠? 네. 이 4의 첫 글자를 따시면 아. 오늘의 종목 두 번째 글자가 완성이 됩니다. 아까 그 응답하라의 영어 단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 글자는요. 바로 응답하라 1988을 힌트로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1988 시리즈를 좀 재미있게 봤는데요. 우리 혜리 씨가 덕선이로 나오고 류준열 씨가 정환이로 나옵니다. 그런데 김쌤 이 서브 남주로 연결이 된 드라마로 좀 유명해요. 그러니까 여자 주인공과 남자 주인공이 연결이 안 되고 여자 주인공과 이 서브 남자 주인공이 연결이 됐습니다. 네. 바로 박보검 씨가 맡고 있는 역할인데요. 이 박보검 씨 캐릭터 이름이 뭔지 알고 계신가요? 모르겠는데요? 노란톡방 분들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글자는요. 우리 응답하라 1988에서 박보검 씨가 맡았던 이름이 바로 마지막 글자가 되겠습니다. 노란톡방에서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의력을 좀 발휘해 주세요. 일단 오늘은 제가 지금 응답하라라는 드라마를 안 봐서 그런지 몰라도 좀 어려워요. 복잡해요. 근데 단어 조합을 잘 해보면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거고, 그리고 이 종목을 제가 조금 이따 말을 하면 여러분들 다 압니다. 노란톡방에 계셨던 분들 다 알아요. 제 생각에는 일부러 김쌤만 제 힌트를 매번 모르는 척 네, 해주시는 것 다 알아요. 같아요. 다 알 건데, 자, 일단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 전문가들마다 혹은 투자자들마다 성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개별 종목을 좋아하고, 나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좋아하고, 나는 급등주를 좋아하고, 누구는 중장기 종목을 선호하고, 이러한 성향들이 굉장히 많이 다른데, 그래도 그들의 공통적인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두 성향 다 나는 손실 보기 싫다라는 거예요. 그죠? 빠르게 수익을 보고 싶은 사람도 있고 안전하게 수익을 보는 사람도 있는데, 둘의 공통점은 둘 다 손실을 보기 싫어한다. 자, 손실을 보기 싫다면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아야겠죠.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그 어느 때보다 낮은 위치에서 사는 게 일단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손절 라인을 잡더라도 현재가와 그리 큰 괴리가 없는 종목을 찾는 게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설령 그 종목이 지금 당장 시장이 핫한 종목이 아니더라도 만약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손절을 하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종목도 종목이지만 해당 주가의 위치를 잘 체크를 하셔서 유사한 종목군들을 사시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가장 좋게 보는 것은 지금 주가의 위치예요. 화면 한번 열어주세요. 자, 지금 보면 다른 종목군하고는 좀 달라요.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죠.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요. 보통 손절선을 잡을 때 전저점을 잡습니다. 현재가와 괴리가 크지 않죠. 여러분들이 가장 문제되는 것은 이런 위치에서 사서 이 위치에 왔을 때 저한테 종목 상담을 한다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 이 위치, 낮은 위치에서 상승할 만한, 그리고 아직 시장에서 반응을 하지 않았던 섹터 중에 반응이 올 만한 이 종목을 지금 저는 사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종목 제가 노란톡에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할 것이고, 아시는 분은 이미 알 것이고, 아셨죠?
추가적인 이야기는 제가 주말에 나오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 방송은 딱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저는 그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